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공찬의 철학공장. 오늘은 진나라, 진시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시황은 전국시대죠. 전국시대의 혼란을 다 끝내고 최초의 통일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세웠던 이유는 당시에 법가 사상을 가지고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했던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서부터 쓴 게 이제 황제입니다. 황제. 근데 그 황제라는 말이 진시황 황제가 원래는 뭐냐면 덕겸사망. 덕은 겸했다. 공과 오제. 공은 넘었다. 그래서 황제. 그래서 진나라 때 비로소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진시 황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문서나 이런 걸 통했을 때 황제로 쓰여져 있다 그러면은 진나라 이후의 표기고, 이 진나라 이전에는 황제가 아니라 이황제입니다. 이황제. 누르황자. 황제. 그래서 여러분이 황제 그러면 이거 글씨다 그러면 진나라 이후고, 6에 나오면 진나라 이전으로 다 이제 유출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를 최초로 통일하면서 이제 진시황은 오래 못 끌고 가요. 네. 그래서 진시황이 빨리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증이나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제일 유력한 설이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시황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나니까 막대한 권력을 소유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그 권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불로,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도 왔다는 설이 있어요. 저 제주도에서 쭉 왔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불로초가 산삼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우리나라 산삼이죠. 그 산삼을 의미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한 15년 정도 진나라를 이끌고 망합니다. 근데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이 시원찮아요. 아들이. 원래 아들이 시원찮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부소고 두 번째 호해가 있었어요. 호해. 근데 이 부소는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관인 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고. 그래서 조고가 진시황의 아들인 부소를 처형하고 호해를 등극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치하면서 오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식인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좀 무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서갱유를 단행합니다. 자, 분서라는 게 뭐냐면 불사를 글서, 책을 불사르고, 갱유라는 것은 구덩이에다가 유학자들을 갖다가 그리는 사람 다 팍 묻었어요. 왜? 이게 사람이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로서 통치를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회가 건전하려면 말입니다, 지식인들의 욕구도 충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잘나고 이런 게 아니지만, 지식인들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싸그리
독재로 인해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우스갯소리로다 그때 아마 분서를 단행하지 않았으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읽어야 될 책이 무진장 많아질 뻔했죠. 그래서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아, 진시황이었으면 평생 책만 읽다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진시황이 이제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이 있었지만 수은 중독으로 오래 못 살고 그 이제 아들이 아마 수은 중독도 그거죠. 오래 살기 위해서 맨날 수은 목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은 목욕으로. 그러니까 수은 중독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왜냐면 수은은 이게 변하지 않고 썩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중에 멍청한 호해를 이제 황제로 등극을 시키고 조고가 이제 어떤 짓을 하냐. 자기가 환관인 조고가 자기가 이제 실질적인 뭡니까? 황제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고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죠. 지록위마라는 얘기 있습니다.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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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환관인 조고가 이제 호해를 갖다 황제인 호해한테 아침에 웬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폐하, 제가 명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호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슴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 명마입니다. 그럼 내가 신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고가 이게 뭐냐면 신하들 중에 이거를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편이 아니에요. 이건 내 편 아니죠. 이거 사슴으로다가 이 사슴을 갖다가 사슴으로 이야기하는 놈은 이거 내 편 아니야. 이걸 말로 얘기하면 내 편이죠. 그래서 이제 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말이냐 사슴이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갖고 사슴이라 그런다. 그럼 이제 X편인 거죠. 이놈은 내 편 아니다. 죽여야 되겠다. 말이다. 똥골맹이. X. 그래가지고 이제 X 된 거는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다 마가라 그래요. 마가. 마가야로 그죠. 마가야로. 그걸 마로 이런 거. 마로. 그럼 이거 바보라는 얘기. 바보. 그래서 요 조고의 논리가 이게 굉장히 법가 한비자의 논리거든요. 일단 사건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이게 네 편인지 내 편인지를 구분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9.11 테러를 갖고 자작극이라고 막 생각했던 영화도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 만든 영화가. 그게 왜 이게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작극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보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일개 사람이 비행기를 여객기를 탈취해서 거길 돌진한다는 걸 정보가 없었겠냐고요.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편가를 기렸던 겁니다. 내 편이 누군지를. 그래서 다 본 거죠. 그래서 그 9.11 테러 당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미리 뭐 금전적인 보험 다 들고 뭐 이랬다 이제 이런 가지고 그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작극은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공격해오는 적을 가만히 두고 이제 내 편이 누군지 분간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조고의 논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고가 호해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 지가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환관들이 설치면서 제대로 된 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옛날이 더 좋지 않냐? 그 옛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꽃샘추위라고. 이렇게 추워졌다가 다시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제일 추운 게 절정기에 달하면 이게 이제 추위가 절정기에 달하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온도가 그냥 안 올라가요. 왜? 추운 것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더운 걸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뜨거운 거 파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군밤 장사나 붕어빵 장수 이런 사람들은 빨리 겨울이 오기를 바래요. 또 반대로 추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여름이 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위에서 더위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이게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퇴보를 했다 올라가죠. 요 부분. 요걸 이제 꽃샘추위라고 그러는데 아마 진시황이 갑작스러운 통일을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좋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니라 이게 다시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해서 조금 있었던 거는 그냥 꽃샘추위에 불과해서 한 15년 정도 이끌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냐? 그때 당시에 그 과거의 전국시대 마냥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후들인데, 제후들이 통일이 되고 나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이건 뭐냐? 그쵸? 혼란한 시대, 옛날 전국시대, 요런 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진시황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게 만리장성 얘기도 나오는데, 요 만리장성은 좀 이따가 이제 유방 얘기하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란을 이제 다시금 좋아하는 제후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제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세력으로 진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초나라의 항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우. 초나라의 항우. 항우는요, 굉장히 문무를 겸비했던 제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맹자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무자비한 성향이 좀 있었어요. 약간 이게 그 항우가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마음적인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한마음을 강조하지만 너와 내가 한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 때 보면 돌변해버립니다. 굉장히 무자비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월남전 파병 가보면 굉장히 우호적이었다 갑자기 잔인한 모습이 좀 나와요. 지금도 보면 한국인들이 좀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옛날 6.25 때 죽창을 갖고 막 찔러 죽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와 내가 한 마음일 때는 그냥 따뜻하지만 너와 내가 한 마음이 아니다. 무섭게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제후 중에 하나가 항우였고 또 하나 누가 있었냐? 이제 만리장성을 쌓러 갔다가 도망친 조폭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방이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만리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시황이 왜 만리장성을 쌓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거는 그 옛날에 흉노족이라 그래요. 흉노족. 그죠? 저기 북쪽에 있는 북쪽하고 저 서윤 요쪽에 있는 저 흉노족 요 중간 그러니까 서북 쪽에 위치하는 저 흉노족인데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노족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시킬 정도로 아주 잔인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요 흉노족 요놈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게 그 훈족이라고 그러죠. 훈족. 예. 그래서 요 흉노족, 훈족 얘네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게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만리장성은 뭐냐? 가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하룻밤을 자도 이제 만리장성을 쌓는다라는 속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야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 거면 정이 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현명한 처가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남편이 하나 둘씩 만리장성을 쌓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자기 남편 차례네. 그래서 남편을 피신시키고 길에 지나가는 거지 한 명을 남편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당신을 내 서방님으로 하겠다. 그 지가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죠. 그러니까 아침에 병들들이 와서 이 집 남편 누구냐? 나다! 그래서 이놈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룻밤이라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뜻은 한순간에 그런 쾌감이나 이익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와전이 돼서 뭐 정이 쌓는다 이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방이라는 조폭 출신이 이제 만리장성을 쌓으러 가다가 이거 하면 끝나거든 이거. 요 유방은 한비자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탈출하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 갖고 이제 세력을 해오니까 그때 항우 쪽 라인과 유방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다시 혼란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항우가 유방을 초청을 해요. 그 항우의 범정이라는 직사가 유방을 초청해서 이제 칼춤을 추고 이제 유방을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방을 죽이지 않죠. 왜냐면 항우가 그때 당시에 왜 이 둘이 이제 싸우는데 항우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방이 이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가 항우를 원한 게 아니라 유방을 원했다는 겁니다. 유방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항우가 훌륭하고 유방은 아닌데 유방이 이기죠. 그 다음에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은 손권, 조조, 유비 여기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인덕으로부터 유비 현덕이라고 그러거든요. 현덕. 여러분 저 현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노자 시간에 했죠. 노자 때 제가 얘기했죠. 유비 현덕. 가물가물한 덕이다. 구별이 안 되는 덕이다. 혼돈의 모습 갖고 있는 게 유비 현덕이에요. 유비 현덕이 훌륭한데 이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손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항우가 훌륭하고 유비가 훌륭한데 왜 이런 훌륭한 사람이 통일을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통일을 했는가? 그 이유를 쓰시오가 옛날 율곡 선생님 과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참 옛날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게 많아요. 정답은 뭐였냐? 그거였던 거예요. 시대가 그런 사람을 원할 때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 그럼 요즘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게 요즘 보시면 못돼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코로나가 지금 막 창궐을 해가지고 막 이런데 여기 막 기름을 붓게 막 사람들 모임을 소집하고 보면 이거 사람들이 막 욕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지 기반이 많아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같이 우리가 욕구가 강하고 욕심이 많을 때는 훌륭한 사람보다 욕구가 강하고 약간 목적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없다? 달리 말하면 국민들이 욕심이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이제 혼란한 싸움에서 항우는 진 적이 없는데 유방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통일국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세웠던 진나라의 그 최초 통일국가는 사실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효과를 없었어요. 중국사에서.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럼 이제 누구냐? 이제 유방이 한나라 이제 전국시대 다시 혼란한 시대를 통일시키고 이제 한나라를 세우죠. 이때부터 이제 중국은
기틀을 다집니다. 그리고 원래 진나라 때 완전히 차이나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중국이 하나라는 이제 요런 게 형성이 됐다가 한나라 때 완전히 기반을 다져요. 그래서 한나라 들면서 완전히 중화사상은 이제 똘똘 나오게 되고 중국의 문화의 기틀이 한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나라 진시황 이제 봤고 다음 시간은 한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